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먼저 알아본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이 110번 이 프리웨이 사우스바운드, 네, 이 하일랜드 파크 있는 곳에서 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3중 추돌 사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이 사람의 한 3명 정도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런 교통사고여가지고 이 일대가 아침에 또 굉장히 밀렸다고 하네요. 네, 뭐 도로도 이렇게 또 봉쇄가 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항상 고속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실 때 항상 좀 주의를 하시면서 방어 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가지고 조심조심히 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노스위치라는 이 LA 카운티의 이 노스위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노스위치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집에 차량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 어느 한 사람이 깜장색 옷을 입고 복면까지 써가지고 갑자기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총을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이 집주인이 바로 차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장면이 모두 링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초인종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 초인종 이 CCTV에 모두 찍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 집주인이 차를 타고 자신의 집에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파킹을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 앞에 어느 한 샴페인 색깔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차량에서 누가 이렇게 또 나오더니만 총을 바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사를 하자마자 이 집주인이 바로 가스 페달을 밟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도망갔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총은 맞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범인이 이렇게 또 도망갔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집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12살이라고 하는데, 이 12살짜리 아들이 바로 튀쳐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범인이, 이 총 쏜 범인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집주인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현상금 같이 또 현금도 지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자신의 집에 이제 파킹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누가 총을 들고 이렇게 막 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무서워가지고 역시 미국은 이 총기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six figure,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도 연봉이 10만 달러 넘는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잘 버는 것이거든요. 이 10만 달러를 넘게 벌어도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것은 적자를 이렇게 또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캘리포니아 도시들 중에 뭐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옥스널, 뭐 샌디에고, LA 이런 곳에서 사는, 이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six figure를 벌어도 한 가정당 이 10만 달러 이상 벌어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달 나가는 그 금액이 너무나 높다고 해요. 매달 쓰는 그런 생활 물가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000달러 정도를 벌어도 1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대략 한 뭐 8,000 몇백 달러, 뭐 9,0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1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 한 달에 8,000달러 이상 벌어도 뭐 8,000달러에서 9,000달러 벌어도 모자르다고 하네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1년에 그러니까 연봉이 1억 2천, 1억 3천이 넘어도 여기 캘리포니아 도시들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평민들은 살려는지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는 게.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가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곳곳이 들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엘니뇨를 맞는다고 합니다. 엘니뇨를 맞게 되면서 지금 이 태평양 바닷물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많은 수증기들이 증발을 해가지고 뭐 비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뭐 텍사스 같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 또 비가 올해는 또 많이 내린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엘니뇨이다 보니까 올해 또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렇게 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이 있지 않습니까? 오레곤 같은 이곳이나 뭐 시애틀, 뭐 밴쿠버 이런 곳에 지금 벌써부터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시애틀이나 이 포틀랜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올 여름에 평균 20도에서 25도 이상 아마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울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도 원래 덥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여름은 원래 더운데 아마도 올해는 좀 심각할 정도로 더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올해 여기 미국 올해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시픽 오션, 이 태평양이 굉장히 또 뜨거워지면서 아마도 올해는 비 소식이 또 굉장히 또 많을 거라고 합니다. 뭐 여기 캘리포니아는 여름에는 뭐 비 소식은 없겠지만 뭐 다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은 아마도 비가 좀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더운 데다가 비도 많이 내려. 와, 그런다면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러시아 본토 내에서 뭐 헬기나 전투기 같은 게 4대나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 전투기 2대가 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 헬기 2대가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어제 4대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러시아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이 러시아 내에서 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러시아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전투기 2대 떨어지고 뭐 헬기 2대 떨어지고 어제 4대나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바흐무트를 계속 공격을 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잘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우크라이나가 이 바흐무트에서 진지 10개 정도를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장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다 받았지만 우리는 다 잘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례적으로 이 돈바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코맨더 2명이 러시아 코맨더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또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코맨더까지 이런 지휘관까지 2명이나 또 사살을 당했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반격은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은 엄청난 대반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공격은 조금 더 강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씩 계속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지금 뭐 대선이 벌써 치러져 가지고 표를 이렇게 또 세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20% 정도가 이렇게 또 개표가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표를 계속 하면은 할수록 그 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은 좀 많은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개표를 하면 할수록 이 다른 후보도 계속 표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튀르키예, 터키에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째 대통령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20년 이상의 이 대통령직을 해먹으려고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안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요번에는 에르도안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금 뭐 대략 한 3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 타이틀 42가 종료가 되면서 지금 이 멕시코 국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국토안보국장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타이틀 42가 마감이 된 뒤로부터, 종료가 된 뒤로부터 오히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은 대략 한 5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틀 42가 종료가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뭐 전전날은 한 6,000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전날에는 4,000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왔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숫자들이 반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 타이틀 42가 종료가 된 지 3일차 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 불법 이민자들 수 넘어오는 숫자는 50% 정도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이어가지고 지금 좀 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평일 된다고 하면은 평일에 또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도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무슨 뉴스가 또 올라오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아르헨티나는 뭐 아주 그냥 쌩 난리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대략 한 109%라고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09%인데,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이 금리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아마도 더 많이 올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6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아마도 이제 조만간 올려가지고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97%가 아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기준금리가 97%. 이게 말이나 되는 그런 기준금리인지,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돈을 도대체 빌릴 수가 없겠네요. 1년에 뭐 만약에 $10,000를 빌린다고 하면은 거의 $20,000를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이 돈이 안 퍼진다고 하면은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각박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오르는 것도 안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야, 이 아르헨티나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도 계속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아르헨티나 국가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돈도 없고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동포들도 좀 힘들다고 이렇게 또 어떤 다른 뉴스에서도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젤렌스키 대통령 나와가지고 독일 총리를 이렇게 또 악수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무기 같은 거를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잘 싸워줄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땅을 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이지 이 러시아를 절대로 공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쪽은 러시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의 땅들을, 자신의 이 테리토리를 리베레이트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되찾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교황님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님도 만났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교황님은 좀 평화 좀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단칼에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고요. 우리는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교황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평화를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편에 서줘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네, 지금 분명하게 평화를 짓밟는 쪽은 바로 러시아 맞습니다. 러시아가 남의 나라 땅에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푸틴이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잘 싸워줘가지고 꼭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AP통신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볼리비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 리튬 있지 않습니까?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볼리비아 내에서도 이 볼리비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리튬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잘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또 보조도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볼리비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된 이 전기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차가 정부의 도움으로 우선 이 병원들의 의사들한테 먼저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량의 이 재원을 본다고 하면은 재원은 이렇더라고요. 35마일 이상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35마일 이상은 갈 수가 없고, 뭐 도시 내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냥 집안에서도 찰지가 가능을 하고, 이 집안에서 찰지를 해가지고 한 50마일 정도를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굉장히 작아가지고 바로 전 사진을 보시다시피 한 명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명 타고 다니고 뒤에 좀 짐을 싣고 다니나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 가격은 $7,60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볼리비아 내에서 이런 새로운 오일이라고도 하죠. 이 리튬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볼리비아 내에서 잘 이렇게 또 채취를 해가지고 볼리비아 내에서 이 배터리 공장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볼리비아가 좀 가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볼리비아 이 가난한 나라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잘만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파산, 이 미국이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 우리들은 뎁슬링을 올려줄 수가 없다,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가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냥 어멘드멘트 14을 써가지고 그냥 이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 부채 한도를 그냥 올려버려라 라고 지금 프레셔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뎁슬링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6월 달쯤에 어쩌면은 미국이 실제로 국가 부도도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항상 이런 국가 부도가 날 거네 말 거네 라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이 뎁슬링을 올려버려가지고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미국은 국가 부도는 절대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멘드멘트 14을 써가지고 그냥 대통령 권한으로 올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발 이 국가 부도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국가 부도가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선 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선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무지하게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딸린 그런 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돈이 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이 복지 혜택을 주거든요. 이런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을 주는데 그게 모두 다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그게 또 다 멈춰버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보조금들이 모두 다 멈추면은 거기에서 또 돈이 또 돌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이 먼저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쌩 난리가 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이렇게 또 망가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미국 정부에서 잘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미국 의회한테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뭐라도 좀 해라 라고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을 지금 올해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210건이나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망 환자들의 수가 벌써 6,500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니 이거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총기 난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발 이 의회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발 뭐라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총기 규제는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총기를 더 풀어야 한다. 라고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총기를 더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기가 더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발 총기 관련 규제 좀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는 테러는 바로 백인 우월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굉장히 좀 구구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텍사스 아울렛 몰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이 사람도 이 백인 우월주의자였거든요. 이렇듯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이 테러는 바로 이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폭력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제발 좀 이런 인종차별 그리고 이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싸그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일에 일본을 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참석차 또 일본을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 ARC가 만든 에어백 6,700만 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리콜을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에어백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6,7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에어백이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금속 물체가 날아가 가지고 이 패신저 있지 않습니까? 패신저에 날아가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제로 캐나다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에어백을 가지고 사고를 냈다가 옆에 앉은 동승객이 이 에어백 때문에 날아간 이 금속 재질 때문에 사망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빨리 이 에어백을 리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에어백을 쓴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도 있다고 하고요. 뭐 BMW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수많은 이 자동차 업체들에서 6,700만 대나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또 리콜을 하라라고 편지가 날아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차량이 이 에어백을 장착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메일이 날아올 거예요. 메일을 잘 보시고 빨리 리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2018
2018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아리조나 유마라는 이 지역에서 또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어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7명이나 총을 맞고, 다행히도 사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7명이나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이 기밀 유출을 하는 그 병사 있지 않습니까? 20대 초반 이 병사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병사가 총기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이 인종 전쟁에 대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완전히 또라이 새끼인 것 같습니다. 완전 또라이 놈에다가 총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인종 전쟁,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죠. 인종 전쟁을 이렇게 또 버리려고 이렇게 또 구상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냥 내비로 뒀다고 하면은 또 총기 난사를 이놈이 또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어느 한 30대 여성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성 모델은 이 킴 카다시안 있지 않습니까? 킴 카다시안처럼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렇게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성형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허리는 되게 얇으면서 가슴은 크고 막 엉덩이도 막 퉁퉁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여성이 엉덩이를 더 크게 만들려고 주사를 맞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성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 이렇게 또 심하게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좀 적당한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뉴욕 이 지하철 이 흑인을 이렇게 초콜드 해가지고 사망케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흑인을 사망케 한 전 해병대가 이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잡히지 않았습니까? 맨슬러더로 또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보수파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 측에서 오히려 이 페니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이 페니인데, 이 페니를 영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하철 내에서 아무리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목 졸라서 죽인 거 아닙니까? 죽인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 측에서는 보수파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이 슈퍼맨이다. 더 심각한 일을 벌일 수도 있었던 그것을 방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을 죽인 거에 대해 가지고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보수파 측에서 이 전 해병대 이 펜이라는 사람의 법률 지원 모금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 지원 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150만 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게 진짜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길거리에서 그냥 지하철 내에서 사람을 어쨌든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슈퍼맨이다 뭐 영웅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 보수파들, 이 구구파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랑 드디어 닷새 동안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닷새 만에 휴전안에 이렇게 또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백악관에서는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전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지 단 하루 만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켓포가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로켓포가 발사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응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로켓포가 발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일부러 발사를 한 게 아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이렇게 또 멈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시 휴전에 이렇게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케냐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이비 종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굶어 죽으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
굶어 죽으면서까지 기도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케냐에서 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 609명이 실종이 됐다고 하네요. 실종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아사를 해가지고 계속 밥을 먹지 않고 이제 굶어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의 주교의 말을 따른 거죠. 계속 기도만 하다가 아사를 한 사람들의 수가 179명이나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자는 609명. 거기에다가 어제 또 시신이 29구나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이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시신에서 장기가 적출이 된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 사이비 종교가 미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한 다음에 장기를 적출을 해가지고 팔았나 봐요. 장기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 거래. 와,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사이비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종교 같은 것도 적당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야지, 진짜 자신의 목숨까지 다 걸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면서 믿는 그런 종교들은 모두 사이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Missing someone